안녕. 선생님 말 듣고 이렇게 강의 들으러 와준 우리 이쁜 원석이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아주 대견합니다. 그럼 오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업 잘 들어보도록 해요. 수업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특히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랍니다. 뭐에 대해서 배워본다고요? 그래요. 민주주의의 이념입니다. 이념, 조금 어려운 단어죠. 자, 이념이라는 거는 추구하는 가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 즉 민주주의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루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이에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인데, 자, 민주주의는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나이나 성별, 재산이 많건 적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이런 인종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예요. 자, 앞으로 뒤에서 자유와 평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보다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게 자유의 전부는 아니에요. 좀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유는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하는데, 이 의미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자유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도 정치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정치의 좁은 의미는 뭐였죠? 좁은 의미로서의 정치는 어떤 것을 말한다고 했죠? 국가와 관련된 활동, 어떤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라고 했고, 넓은 의미의 정치는 뭐라 그랬죠? 어떤 한정된 가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이 정치의 넓은 의미다라고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자유도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소극적 의미, 즉 소극적 자유는 이렇게 말했듯이 앞에서 말했듯이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억압받거나 간섭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고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인 거죠.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진 이런 자유들이 과거에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노예들을 생각해보면 노예들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없었고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원하는 옷도 입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그 신라시대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골품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신분 제도였거든요. 신분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 색깔도 달랐고 살 수 있는 집의 크기도 그렇게 나라에서 딱딱 법으로 정해놨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국가가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마다 간섭하고 개입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국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옷을 입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면서 자유의 의미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자유를 우리가 소극적 의미의 자유다라고 말하고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자유 말고 다른 의미의 자유도 있어요. 이거는 국가에 대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어떤 물품이나 돈을 지원해달라고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의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이런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 자유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국가에 간섭하도록 해달라는 거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 의미의 자유, 그리고 국가의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자유는 이렇게 소극적 의미의 자유에서 적극적 의미의 자유로 그 의미가 계속 확대되고 있답니다. 자유의 의미의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랑 조금 다른 의미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두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가치 뭐였죠? 그럼 평등입니다. 평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평등은 무엇일까요? 분명 어떤 친구들은 똑같은가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맞아요. 평등은 똑같이 대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교에 시력이 매우 낮은, 매우 좋지 않은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보는 날 그 학생에게도 이제 시험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생에게 일반 학생들이 보는 똑같이 종이에 글씨가 새겨진 그런 시험지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점자로 제작된 그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나오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인쇄된 점자로 제작된 문제지나 아니면 일반 문제지보다 글씨가 좀 더 크게 인쇄된 그런 문제지를 줘야 할까요? 무엇이 평등한 방법이죠?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 1번. 그냥 일반 시험지를 줘야 한다. 눈이 잘 보이는 학생들과 똑같이 그런 일반 시험지를 줘야 한다. 2번. 아니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문제지나 아니면 글씨가 큰 문제지, 이런 식의 좀 다른 문제지를 제공해 줘야 한다. 무엇이 평등한 방법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평등의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만 이해를 한다면 일반 시험지를 준 것이 평등한 것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그건 평등하다고 볼 수 없죠. 시각장애인 학생에게 일반 학생들이 보는 시험지를 준다는 것은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것과 같잖아요. 볼 수가 없는데,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없는데 그 일반 학생과 같은 시험지를 주고 풀어라 하는 것은 시험을 볼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학생의 특징을 고려해서 점자로 특수하게 제작된 문제지나 그런 것들을 줘야 그 학생에게 동등하게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각 사람의 차이를 고려해서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등의 의미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 말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형식적 평등이라고 해요. 이거는 성별이나 인종, 재산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 앞에서 평등은 이 형식적 평등을 의미해요. 즉, 법은 남자건 여자건 돈이 많건 적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거권도 돈이 많다고 3표 주고 뭐 남자라고 2표 주고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1표씩 동등한 선거권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형식적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 거죠. 앞에서 우리가 그 시각장애인 학생의 경우처럼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하면 오히려 평등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나뉘는데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데 모두에게 똑같은 양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오히려 부당해지는 거죠.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은 양의 세금을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적은 양의 세금을 내도록 해야 된다는 게 부당하지 않은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 평등만 강조하다 보니까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나타나게 된 평등의 의미가 바로 실질적 평등이에요. 이 의미는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런 소득 세금제도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는 이런 세금제도 말고도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의 고용을 돕기 위한 그런 제도도 있고, 남자보다 여성의 취업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을 돕기 위한 제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어떤 제도들이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평등의 의미까지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의 이념 3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한번 정리해보면 인간의 존엄성, 자유, 그 평등. 그죠?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 개념들을 토대로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듣느라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교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See you soon.